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잠자는 이것 환급금 찾아가세요.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잠자고 있는 이 환급금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900억 원이나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 얼른 깨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죠. 네, 농담이고요. 자, 어떤 종류의 환급금인가요? 네, 바로 4대 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 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차고 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놓치지 않고 받는 법 오늘 이슈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쌓인 돈이 900억 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쌓이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매월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요.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폐업한 사업주의 경우 환급금의 존재를 모르고 그대로 잠적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환급금을 돌려줄 계좌도 알 수 없다 보니 고스란히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한 달간 집중 정리 기간을 따로 지정해서 이런 환급금 찾아가기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4대 보험료 환급금 돌려주기 어떤 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4대 보험 가입자가 해외 출국하거나 퇴사하면서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근무자나 중도 퇴사자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은데요. 또 착오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납부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 환급금이 발생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네,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안내받은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꼭 방문할 필요는 없고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각 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당 기관 콜센터와 우편 등을 통해서도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환급금이 당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환급금을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근로복지공단은 이용도가 높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이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배너 연계 협업을 통해 신청 통로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온라인으로 환급금을 찾아갈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국세청 등 연계기관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소중한 내 환급금 찾기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급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해서 사기를 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매번 정책지원금을 찾아주는 일에도 이런 일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만큼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ATM기로 가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이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급금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도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을 사칭해서 문자메시지 혹은 사기 전화
이메일 이런 것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원 정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빈틈을 틈타서 보이스피싱 사기도 많아지고 피해자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이런 요구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보이스피싱 대책 보고를 받은 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미싱과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 등 사례를 언급하면서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 발령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에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이 TF를 만들어 강력히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환급금 꼭 찾길 바라시고 보이스피싱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보이스피싱 얘기를 저희가 방금 전에 좀 했듯이 네. 이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짚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큐싱입니다. 이 QR코드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낚는다, 피싱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악성 앱을 다운을 받도록 유도하는 스미싱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금융사기 기법을 말합니다. 이 QR코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위험 요소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스캔을 해보면 QR코드를 만든 사이트를 경유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져서 악성 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겁니다.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과거에는 이 제품 광고 등 일부에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이 QR코드가 지금은 이제 아주 다양한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 걸 종종 목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PC 메신저도 이제 QR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로그인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예, QR코드가 굉장히 이제 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제품 광고부터 지방선거, 총선, 사전투표 용지에도 QR코드가 활용될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QR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을 출입할 경우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QR코드를 스캔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기업의 QR코드인지 출처를 확인하고 스캔하는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QR코드가 어느덧 보안성과 편리성을 높인 새로운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가면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생활의 편리만 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